중요 정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실상 환자를 도와주는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이 곧 종료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정보 보시고 빨리 신청하십시오. 곧 마감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가보면요, 요렇게 지금 나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신청 접수 중이라고 해서 요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요게요, 이제 곧 마감돼요. 그래서 정보 보시고요. 이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대상자는 되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 여러분 꼭 신청하십시오. 자, 공문 보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집적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입니다. 자, 대상자는요, 정책자금 집적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특례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실 상환자를 도와주는 제도죠. 근데요, 12월 19일에 사실상 마감합니다. 12월 19일에 마감하려고 그러면 이게 신청하고 접수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11월 중순에는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 대상자인데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연도 사업인 거예요. 선정되면 상환기간 동안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지고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최대 7년 주어집니다. 요게 이제는 핵심 내용이죠.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분할상환 특례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그렇죠, 내가 코로나19 피해를 받았어요.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은 신규로 지원하신 분들은 7년 연장에 1%포인트 금리 감면, 그 다음에 상환 연장 기수혜자라고 해서 그 집적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 연장 프로그램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최대 5년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제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7년 동안 나머지 연장 그 시간 동안 더 길어지고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이고 따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코로나19 피해는 아니야. 코로나19 피해는 아닙니다. 예? 피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경영이 어려워. 이런 분들에게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 들어가는 거죠. 몇 년? 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7년.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죠. 요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 공문에도 써져 있지만 7년 연장하잖아요. 그럼 이게 새로운 대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냥 원리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공문 본 사람도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요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신청 대상 나옵니다. 잘 보세요. 누군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적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그래서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 채무는 집적대출 중입니다.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 중이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적대출이고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어. 그러면 무조건 신청한다. 그래서 금리 1%포인트 크죠? 그죠? 1%포인트 금리 큽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도 길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해당되는데 나 아직 신청 못했다 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자, 선정 요건 나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피해, 그럼 코로나19 피해라는데 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매출 감소자,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부실증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1개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요때에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 그 다음에 나이스 기준 평점이 839점 이하, 부실 징후 포착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 요건이 되어 있고요. 지원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기한 연장이 됩니다. 최대 7년. 그런 다음에 1%포인트의 금리 감면. 요게 핵심인 거죠. 금리 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상자이신 분들 꼭 전화하셔서 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뭐 어려운 얘기 계산 방법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신청 방법은요,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입니다. 그래서 신청 온라인 페이지는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면 이렇게 카페 나오죠, 여러분? 소자공 검색하면 카페 나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바로 가셔도 되고, 근데 나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자공 카페 오시면 돼요. 그냥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링크 달아드렸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정책자금이 거의 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분할 코로나19 피해 분할 상환, 요거. 그래서 요거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 같은 건데, 요거는 기존 제도 활용자 추가 신청인 거고, 요거가 이제는 상시로 돼 있는데 분할 상환인 거고. 그래서 요렇게 요게 두 개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꼭 분할 상환, 그 다음에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의사항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분할 상환 특례 지원은요,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실상환자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운영이 되고요. 물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연장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가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적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 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직대를 하고 있는데 거치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특례 지원을 신청한다 그러면 자녀 거치기간은 소멸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실행 2월부터 다음 달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거치기간에 남아있는 분들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치기간이 딱 사라지니까, 자녀 거치기간 소멸되거든요.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원리금 동시에 내기 시작하니까 대신에 상환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예. 왜냐면 바로 원리금이 상환되니까 조금 소상공인 분들은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자가 내려가니까 너무 좋긴 좋은데, 자, 그리고 자,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정부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는 얘기는 이자 총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뭐 당연한 계산법이죠. 왜? 내가 상환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총 계산해 보면은 이자는 조금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이자 총액은 본 제도 지원 전상 상환 스케줄, 지원 전 상환 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일단 월 내는 건 작아질 수는 있어도, 그렇죠. 길어지니까 월 내는 비용은 작아져도 이거를 총 합산해 보면은 만기가 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자가 사실상 더 나가는 부분. 그래서 유의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상환 연장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정부가 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대상자이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대상이시라 그러면 나는 어차피 자녀 거치기간도 안 남아있다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좋은 제도입니다. 금리가 일단 내려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그 전화번호는요, 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의 콜센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33-0100번 1번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11월 여정대학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저도 이제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또 AI 툴을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잘 나와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배우면 야, AI 영상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다. 참고로 제 얼굴은 AI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AI로 만든 거 아니에요. 리얼이죠, 리얼. 근데 여러분 진짜 맘만 먹으면, 그리고 하는 기술만 배우면, 야, 진짜 이거 뭐 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니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공부하고 그걸 또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그러니까 AI가 또 새로 나오니까, 구글에서 뭔가 새로 나왔거든요. 되게 고급 기술인데, 그거 너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웬만한 건 제가 알고 있어도, 또 구글에서 새로 나온 기술은,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요번에 이제 불로초 11기는요, 점점 AI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AI와 관련돼서 갈 겁니다. 계속.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블로그 내용이지만 그걸 어떻게 AI로 만들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시니어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블로그 종합반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이제 AI 내용이 되겠죠. 왜? AI를 통해서 블로그 콘텐츠, 텍스트, 사진, 그 다음에 영상, 비디오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또 11기, 벌써 11기네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7시부터 9시까지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13일, 20, 그다음 27일. 자, 신청 방법은 여기 링크 누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는 링크 누르셔도 되고, 나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오셔서 여정대학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보이십니까? 여정대학. 여기서 이제는 쇼핑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 쇼핑 어디 갔어? 여기 제문에 하나 쇼핑. 쇼핑을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쇼핑을 탁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는 11월반 이렇게 나오죠. 11월반. 보이시죠? 11월반.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신청하시고 저랑 같이 또 열심히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대학 이번 주 목요일날 오후 7시에 만나 봬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제가 생각이 참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침 당연히 일찍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7시에 왔거든요. 저는 거의 출근을 7시에 합니다. 사무실에 7시에 와서 자기 수련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좀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편인데요. 일기를 써요. 저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좀 아침에 이렇게 일기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고 뭐 그러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는 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왜 그러냐면 이게 살다 보면은 때론 참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점들만 이렇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 나의 부족한 면만 보이고, 근데 그 비교되는 그 사람도 사실상 어딘가 부족하다 보니
그분도 똑같이 아마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감사하는 생활을 더더욱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KBS 라디오 끝나고 그게 이제 7시에 끝나거든요. 저녁 7시. 그래서 제가 지금 라디오 끝내고 온 거예요. 사무실에 다시. 그래서 또 바빴죠. 그래서 라디오 끝내고 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걸어서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께 만나 뵈는 건데 그 걸어오는 한 10분 거리거든요. KBS랑. 그래서 그 10분 거리 동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잘합니다. 혼자 중얼거려요. 그래서 뭘 중얼거렸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그거 하면서 10분 동안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또 기분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정말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감사 대상 중에 하나가 여정 채널, 이렇게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게 너무 소중하고 진짜 감사 대상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뭐 제 실력이거나 아니면은 뭐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운인 거죠. 행운인 거죠. 저한테는 이 여정 채널이라는 게 참 행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주셨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일상이 되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정 채널 매일매일 보는 거 그냥 습관처럼 보는 거, 안 보면 허전하고 안 보면 괜히 찜찜하고 안 보면 하루가 안 된 것 같고 마감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정가족이 안 만나면 하루가 허전하고 막 공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오늘도 우리 여정가족님들 뵈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더욱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또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그 다음에 정말로 정신이 없었던 또 하루였을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짐 다 내려놓으시고 편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이 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밤에 가셔서 여러분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꿀잠, 정말 편안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